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고 스로틀을 순간 빵 땡긴 거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오늘은 4월 15일 대통령이 아니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반대말은 국회의원 앉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투표를 일찍 마치고 지금 라이딩을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제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꿍, 제자리에서 넘어지는 거를 제꿍이라고 하죠. 일단 이 제꿍을 하게 되면 마음이 졸라 아픕니다. 내 몸이 다친 거는 둘째 치고 마음이 아파. 바이크가 스크래치가 나고 어디가 찌그러지고 막 그러면 막 슬프죠. 그냥 막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다친 것 같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꿍을 하는 이유와 이 제꿍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이크를 타야 될까? 저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꿍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보면 좁은 길에서 무리해서 유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클러치를 잘못 조작을 해서 시동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제자리에서 바이크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제꿍을 하게 되는데, 뭐 슬립과는 다르죠. 슬립은 이제 주행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다 필요 없고, 첫 번째로 무게입니다. 무게. 바이크가 졸라 무거워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기울어져도 뭐 거의 버티는 건 웬만한 성인 남성들도 힘들고, 여성분은 그냥 바이크를 내동댕이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바이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뭐 3대 몇이냐, 뭐 나는 뭐 헬스 마스터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시트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발이 땅을 지지를 해야 되니까 이 지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많이 주려면 시트고가 낮아야겠죠. 시트고가 높은 바이크는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을 디딜 수 있는 어떤 확률이라던가, 발을 딛더라도 힘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까치발을 들어야 돼서, 그래서 시트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클러치. 이 제꿍이라는 거를 하는 상황을 대부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이 바이크가 뭐 기울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신호대기 하면서 시트고가 높거나 이게 막 한 경우에 이렇게 지금처럼 저속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반클러치 조작을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몸과 바이크가 앞으로 쏠리면서 시트고가 순간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이크가 기울어지면서 시트고가 순간 높아지면서 기울어지면서, 바이크는 무거우니까 3대 몇 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꿍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경험한 제꿍을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바이크를 타면서 제궁을 총 3번 해봤습니다. 좌궁 2번, 우궁 1번. 예, 골고루도 했죠. 먼저 제가 지금 이 바이크 타고 있는 바이크 이전에 가와사키 닌자를 탔었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무게가 180kg인가 그래요. 지금 요 베넬리 TRK 502보다는 거의 40kg, 50kg 가까이 가벼운 거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궁을 했던 거는 바이크를 구매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게 참 슬픈데, 이 지하주차장을 제가 이게 수영장을 다니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고 처음으로 수영장에 간 날이죠. 근데 이제 그 주차장 보시면은 그 개폐기가 있고 사람은 없는 어떤 자동 개폐기가 있잖아요. 하면 자동차 번호를 인식을 해서 띡 찍혀서 뭐 일반 차량, 뭐 정기 등록 차량 뜨면서 개폐기가 딱 열리면 차량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의 지하주차장 입구였는데, 바이크는 번호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크가 내려가도 개폐기가 안 열리는 거지.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 언덕배기에서,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진땀을 뺀 거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이크를 돌리자니 경사는 급하고 그냥 가자니 개폐기는 안 올라가고, 뒤에서 만약에 차가 오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막 5만 가지 생각이 짜자작 지나가면서 일단은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냐, 바이크를 진짜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지고 바이크를 거의 45도 가까이 기울이고 온몸의 힘을 다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살살 잡아가면서 그 언덕을 거의 림보 하듯이 내려왔습니다. 그 차단기 밑으로. 옆에 공간이 있었으면 지나갔을 텐데 그 공간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바이크를 그렇게 기울여서 수그리고 개폐기 밑으로 바이크를 통과시켜서 내려갔는데, 문제는 오르막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올라가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내려올 때 한번 겪어봤으니까 지형정차를 시작했죠. 한번 걸어서 입구까지 가보니까 역시나 문은 안 열릴 것 같고, 뭐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틈이 충분히 넓지가 않아서 또 고민에 빠진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그 지하주차장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거 개폐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오토바이인데 못 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수영장에다가 전화를 하면 올라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놓으면 개폐기를 열어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제 나가니까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뭐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전화를 하고, 그래서 수영장에 전화를 해서 개폐기를 열어달라고 하고 바이크 시동을 걸고 입구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열리기 전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개폐기 안에서 딱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엄청 경사가 급한 오르막이었는데 이제 서서 대기를 하다가 개폐기가 딱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오르막에서 바이크를 출발시키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이게 미치겠더라고 그냥. 자, 여기 보세요. 이 클러치를 잡으면 스로틀을 아무리 감아도 동력이 바퀴에 전달이 안 되죠. 근데 클러치를 놓은 상태에서는 바이크는 정지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동이 꺼지거나 앞으로 굴러가야 되죠. 근데 오르막에서는 엔진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로틀을 감아줘야 되는데,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오르막에서 올라가려면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놓으면 스로틀을 감을 시간이 없이 바이크 시동이 꺼져버리고 스로틀을 감자니 바이크가 튀어나가고 막 이런 목 같은 상황이 저에게 닥쳐온 겁니다. 앞에 개폐기는 열려 있는데,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뒤에서 이제 차 한 대가 뒤에 붙은 거지. 야, 이거 어떡하냐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푸는 순간 바이크는 뒤로 흐르겠죠. 그 0.1초의 찰나의 순간에 내가 이 스로틀을 정확한 각도로 바이크가 튀어나가지 않을 만큼의 동력만을 전달하면서 스무스하게 올라가야겠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미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바이크 탄지 3일차니까. 그래서 클러치를 반클러치 상태에서 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고 스로틀을 순간 빵 땡긴 거지. 그 뒷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스로틀을 심하게 많이 감지 않아서 막 튀어나가고 윌리가 되진 않았는데 훅 가면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쾅 쓰러졌어요. 다행히 뭐 바이크가 크게 다치거나 뭐 뒤로 막 바이크가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서 뒷차에 부딪히거나 한 건 없었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놀랬습니다. 두려웠죠. 그때 제가 오르막을 오르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간지나게 개폐기를 통과해서 올라갔을 텐데, 그게 제 인생 첫 제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제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뭐 바이크 다 오래 타신 분들이니까 저도 이제 알지만 이 뒷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뒷브레이크를. 아니 뒷브레이크, 이거 풋브레이크죠. 이 풋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핵심은 이 오른손이 자유롭고 반클러치가 동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때까지 슬슬슬 놓아주는 게 포인트였던 겁니다. 풋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반클러치를 살살살 놓으면 바이크가 살짝 동력을 받아서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 스로틀을 살살살살 감아주면서 뒷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놓습니다. 그러면은 동력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브레이크도 살살 풀리면서 바이크가 이제 언덕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의 전달이 충분하게 되면 언덕을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이크 초보분들 언덕에서 멈췄을 때 진짜 풋브레이크만 밟으면 나머지는 그냥 출발할 때랑 똑같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언덕에서 제꿍하면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진짜 초보일 경우에. 그래서 자, 아무튼 첫 번째 저의 제꿍은 레포츠 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자동 개폐기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멈췄다가 언덕 출발을 하면서 첫 제꿍을 했었던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제꿍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